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 리더십이나 그 지방 돌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큰 틈 파동 발생기로 굉장히 충격적인 아마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뭐지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놀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구가 전멸한 이유가 일괄적으로 다 몸살이 났답니다. 그거 그 큰 틈 파동 발생기 면역 반응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들어보니까 전부가 면역 반응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큰 틈 수기의 면역 반응은 거의 똑같아요. 일률적입니다. 100명이 물을 먹으면 80명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거의 대부분 몸살, 콧물, 감기가 일어날 거예요. 가래. 자, 그런데 20명은 안 일어납니다. 20명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몸이 너무 좋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지만 사실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의심이나 부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효과 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다? 머리에서 내뿜는 이 뇌파가 저 물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여러분들 에너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뇌에서 뿜어내는 뇌파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여러분들 뭐다? 주술을 쓸 수 있어요. 인간의 뇌파는. 주술이 뭐죠? 저주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뭐다? 인간의 뇌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 물이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뇌파를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다? 큰 틈 파동은, 큰 틈 파동 발전기는 뇌파를 이깁니다. 여러분 뇌파를 뭐다? 중화시켜버려요. 안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도 효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욱이 중요한 건 뭐다? 저 뇌파로 일어나는 이런 부조합들은, 여러분들 일어나는 면역 반응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밖이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올 겁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머리가 띵할 거예요. 첫 번째, 성격이 좋아집니다.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큰 틈 파동 발생기를 이렇게 아침에 째고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없어요. 어제까지 저 아무기를 싫어했는데 아침에 딱 깨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몸에는 대부분이 물은 몸살이 일어나지만 큰 틈 파동 발생기는 몸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머리가 멍합니다. 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시원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보 같아, 내가 바보 같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콧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기침도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큰 틈 수기는 몸살이 동반됐다면 큰 틈 파동 발생기는 몸살은 특수한 사람 소수에는 안 일어나고 대부분보다 머리가 띵하게 멍하게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콧물과 간에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통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의 통증은 똑같이 일어나요. 아팠던 부위가 더 아픈 것은 큰 틈 파동 발생기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놀랄 겁니다. 제가 이번 10월 달에 이렇게 행사에 참여도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다? 이거 핑계가 아니고 대부분이 몸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다 개인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단이 일어났잖아요. 집단이. 지금 경북이 다 선수들이 안 왔어요. 제가 선수들이 안 온 걸 제가 알아요. 이주양 우리 총괄에서 정도면 완전 미쳐있잖아요. 미쳐있는 사람이 안 도울 정도면 이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뭐다? 집단지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취급했던 큰 틈 수기와 큰 틈 파동 발생기는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큰 틈 수기와 큰 틈 파동 발생기를 효과로 냉장히 놓고 비교한다면 한 100배 차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말을 좀 아꼈어요. 왜냐? 사람이 이론이 너무 앞서면요, 이 다리가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론가를 싫어해요. 정말 실전가를 좋아하죠. 저도 처음부터 저는 장수예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저는 장수지, 저는 문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무를 같이 경비한 장수자, 이래 보시면 돼요.
희한지게도 저는 묵묵,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같이 탐닉한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구성원들에게는 제가 이론을 많이 안내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론이 정리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발이 무겁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큰 틈수기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파동 발생기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한편으로 보면 효과가 되게 뛰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품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제품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 빛이 나는 거, 큰 틈이 나와서 공기를 파동을 전사시킨다? 이건 말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애매하죠. 색깔을 했다면 색깔을 잉크를 딱 쏴보면 알겠는데 공기에 큰 틈 파동이 전사가 됐는지 이해가시죠? 자, 빛이 우리 몸을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빛이 진짜 몸을 케어하는지를 뭐다? 모양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 이게 한편의 단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영업을 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맞을까?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큰 틈 파동 발생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최근에 리더십의 이 큰 틈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꾸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정말 이 분야의 고수들을 여러분들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야의 고수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뭐 대체학을 좀 했던 사람, 또는 한의사, 양자를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 양자를 직접 만들고 있는 개발자들. 자,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대립을 하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정의는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안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제압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리더분들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그냥 변변하게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 속에도 그런 리더들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리더인지도 모르고 얼빵한 설명하다가 그냥 쾌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보이죠? 여러분 미팅하는 걸 딱 보면 오늘 초대 저분이 아마추어인지 고수인지를 알아요. 고수를 데려다 놓고 아마추어처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주 멍청한 설명하다가 무시당하고 무안당하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여러분이 이 파트의 고수들이 자기가 고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 고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마추어처럼 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훈련되고 훨씬 더 이론적으로 정비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안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자의 본질, 큰 틈 파동이 만들어지는 능력, 그리고 이게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오늘 강의를 약간 높게 제가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뒤에서 잘 안 들리거나 잘 안 보이는 분은 이 빈자리에 좀 채워주세요. 이 PPT가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이 뒤에 고수들이 있는데 고수들은 앞으로 오세요. 그 뒤에서 안 보여. 자, 누군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도경 오시고 와요. 여기 와 같이 와. 오시고 지금 저기 다 오세요. 자, 내가 좀 고수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복제해서 설명.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해가시죠? 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몰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될 거라는데 왜 혼자 와요? 이도경 될 거라는데 왜 혼자 와? 여기 앉히라고. 그 배순호, 배주영 한 칸만 올리지 말고 여기 빈자리 없어요? 앞에? 빈자리 좀 채워봐. 배주영 없어? 됐어.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께 우리 몸이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수맥이 흐르는 곳에 누가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몸살이 나요. 그리고 뇌가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더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수맥의 에너지가 내 몸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수맥이 날 쳐버립니다. 하지만 수맥을 감당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수맥이 나의 에너지의 복원 에너지가 되어버립니다. 충전 에너지가 되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에너지 파동이라는 게 우리 몸에 맞고 맞지 않고 좋고 나쁘고 없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몸의 에너지 상태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 번개를 맞아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은 번개를 직통으로 맞았는데도 죽지 않아요. 이유가 뭐다? 감당할 에너지가 내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에너지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자, 나는 톱니바퀴가 10개 있는 톱니바퀴야. 수맥은 5개야. 그러면 이게 막 물리나요? 엇박자가 도나요? 엇박자 돌죠? 그럼 여러분들 오토바이 탈 때, 엇박자 날 때, 기아가 엇갈릴 때 뭐 잡습니까? 중간기어 잡죠? 중간기어를 딱 잡으면 어떡합니까? 5개 있는 기어와 3개 있는 기어 중간기어가 들어가서 탁 연결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퀀텀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말이다? 바깥에서 오는 다양한 에너지와 내 몸이 맞지 않다는 거죠. 교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헛박자가 돈다고요. 이게 탁 걸려야 그 에너지를 내가 다 쓸 수가 있는데 탁 걸려서 빙빙빙 돌고 있어. 이때 뭐가 나와야 된다? 중간 기어가 나와서 10개짜리 기어를 잡는 앞놈이 이걸 잡아주고 3개짜리, 5개짜리 이 숙놈을 기어서 중간 기어가 이 전체를 보다 구동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퀀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좀 벗어던져야 돼요. 자, 내 몸에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없어요. 정전기 나쁘지 않습니다. 수면 나쁜 게 아니에요. 노이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단지 뭐가? 에너지가 없을 뿐이에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고갈된 게 문제지 버릴 에너지가 있다 없다? 못 받아들일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전부가 뭐다? 에너지가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상고 에너지, 융합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퀀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는지 아시겠죠? 강력한 외부 에너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되죠? 내가 알라딘의 램프 진이가 됩니다. 이해가 나요? 그래서 기적 같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그래서 퀀텀은 종교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종교의 끝이고 의식의 끝이고 도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정점에 가보면 아, 이게 퀀텀의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모든 분야의 완성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뇌파의 불안정과 숙면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사회의 모든 질병과 변화가 일어나고 뭐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 성범죄, 흉악범죄가 사고 나가 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면 뭐라 나온다? 정신착란으로 나옵니다. 정신착란은 뭐다? 정신착란은요, 감형이 거의 90%까지 감형이 돼요. 무슨 말이죠? 뇌파의 불안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그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이게 다 무슨 문제다? 사회적 문제가? 범죄 대부분의 문제는 뇌파의 불안정 때문입니다. 이게 사회적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어떤 누구도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국가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근데 이걸 누구만 인식하고 있다? 정의만 인식하고 있다. 그 답을 정의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냥 단순한 상품과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가장 강력한 문제점인 아젠다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제품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가장 깊은 고민, 절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갖고 있다? 정인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기업이. 국가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이. 대기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난 건지 여러분들 한번 추론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이론의 근거에 답을 드릴 겁니다. 자, 안정적인 상태, 뇌파가 안정적인 상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심리 상태는 편안하고 차분하고 집중이 높아져요. 자, 건강의 상태는 성인은 깊은 숙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가볍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자, 거꾸로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성격이 차분해지고 온순해져요. 깊은 숙면에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받고 싶은 희망 아닌가요? 내 몸에도 원하는 희망이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지금? 이 반대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의식의 성장과 감정의 조절 상태가 이 뇌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파가 불안정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의식의 밝기가 낮아요. 자, 의식의 밝기가 낮으면 상태는 어떤데? 의식의 밝기가 높아지면은
는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이성, 포용, 자발성, 중용. 내가 영업이 안 될 때, 일이 안 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 드나요? 이 마음의 반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영업이 가장 잘 될 때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꽉 찰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의식 상태가 밝다, 어둡다? 대부분 어두워요. 그 말은 뭐다? 뇌파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의식의 상태는 그렇다면 감정의 상태는 어떤데? 신뢰, 낙관, 책임감, 이해, 존경, 감사, 하나, 언어이죠. 이건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뭐다? 감정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의 양식은 해방감, 친절, 용서, 통찰력, 공존, 거룩함, 인류공헌, 순서의식. 이 모두가 뭐다? 우주의식이에요.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뭐다? 우주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충만.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상봉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안 돼요? 자, 감정의 상태나 행동의 양식이나 의식의 수준은 뇌파의 불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파가 안정된다면 뭐가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큰 틈 파동 발생기 옆에 두고 큰 돈수 먹으면 도 닦을 필요 있다 없다고 되겠습니까? 도 닦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스스로가 도가 닦아지는데 무슨 도를 왜 닦아요? 그 어려운 수련을 왜 합니까? 산골에 가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추운데 감자 틀고 그 짓을 왜 해요? 가만히 있으면 뭐다? 그냥 뼈침이 얻어져 버리는데. 이해가시나요? 의식의 밝기와 뇌파의 안정성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뇌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명상하면 대부분 하는 게 뭐죠? 뇌호흡합니다. 뇌호흡이 뭐다? 뇌파 안정이에요. 뇌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뇌호흡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숨 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자, 대신 우리 안정인 전문의 태어날 때 어머님한테 숨 쉬는 방법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숨 쉬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긴 숨 쉽니까? 짧은 숨 쉽니까? 짧은 숨 쉬죠. 그 다음에 자, 내호흡 합니까? 단전호흡 합니까? 네요. 전문은 몰라요 지금 내호흡이 뭔지. 단전호흡도 아니에요. 가슴 호흡하고 있어. 흉부호흡. 그리고 어깨호흡 합니다.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막 어깨 헛거려요. 목숨이 끊겨버리면 목숨을 쉬다가 끊기는 게 이게 마지막 숨. 자, 우리는 단 한 번도 내호흡 쉬는 방법, 긴 호흡을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몸이 건강합니까?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호흡인데, 자, 외부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흡입하는 게 뭐죠? 호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도 호흡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짧은 호흡을 하는지 긴 호흡을 하는지 내호흡을 하는지 단전호흡을 하는지 가슴 호흡을 하는지. 맞아요. 근데 태어날 때 애들은 내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 호흡을 해요. 그건 안 배워도 아는 겁니다. 근데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잊어갈까요?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란 전파에서 내 모든 기능들이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뇌호흡하는 이 뇌가 백혈가 다 닫혀버립니다. 단전호흡을 하는 이 명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뇌의 상태와 의식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는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다? 가능하면 명상하라. 좀 내려놔라. 안 그러면 조직이 다 붕괴된다. 무슨 말이다? 뇌파가 불안정하면, 여러분 똥줄이 타면 조직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배짱이 어떤 배짱이 있는지 아세요? 당장 칼 들고 제 목을 뒤에서 재도 저는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감정 상태가 요동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때거리가 없어도 저는 어디 가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거 뭐죠? 이건 배짱인 거예요. 배짱. 능력이 아니고 배짱. 이게 뭔데? 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뇌가 궁핍하고 힘든 게 아니고 내 뇌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게 중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뇌파가 지금 어떤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명상을 했어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만다 매일 명상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똥줄이 타면 조직은 다 무너져요. 무슨 말이다? 감정에 내가 휘둘리거나 여러분 뇌파가 불안정하면 다 무너집니다. 나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다? 나의 뇌의 안정성만큼은 꼭 잡아라.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정의는 없어요. 컨덤 수기, 컨덤 파동발 신기만 놔두면 여러분은 뇌가 안정화됩니다. 똥줄 타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주위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갑자기 성격이 왜 그렇게 됐어? 너무 온순해졌다고 막 나를 놀릴 겁니다. 자, 이게 뭐다? 컨텀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때 어떻게 감정이나 심리가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불안정한 심리 상태일 때 심리 상태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흥분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똥줄이 탑니다. 맞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다? 성인은 우울증, 갱년기, 불면증, 치매. 어린아이들은 산만하고 흥분, 공격적이고 숙면이 부족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감정 상태나 행동 양식은? 자, 볼까요? 뇌파가 불안